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 시장 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나스닥 큰 시세를 이끌어왔던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구글, 혹은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군들이 과열 신호와 함께 이제 그 단기 상투 시그널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GM이라든가 포드, 자동차들을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 제조주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전되는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재평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시장의 어떤 재평 과정 속에서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이제 그 리노업 같은 종목군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리노업 대체주. 먼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테슬라,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그 시장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우하고 나스닥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우에 비해서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그 키 맞추기 과정,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좁혀진다면 다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테슬라 등이 다시 재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방송에서 목표가 50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다시 그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단기 어떤 그 조정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으로 있죠. 넷마블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비대면 전반이 조정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데, 역시 이제 그 주가가 한 1년여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 체계상 상당 부분 이제 그 양호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넷마블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오늘 제법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그 넷플릭스 조정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다소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반도체 관련 중에서는 리노공업이라든가 SNS테 혹은 이제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역시 그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영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10보 전지를 위한 한 2, 3보쯤의 후퇴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 조종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역시 그 상대적으로 네페스, SF 반도체, 테슬라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공통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도 이제 잘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본다면은 이제 단기, 중기, 이평선 결집도가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돌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미 그 준비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기 눌림목 상태에서는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나스닥과 이제 그 다우 간의 키 맞추기,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그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 것 같아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혹은 이제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도 수소차, 전기차 관련 어떤 그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조선철강기계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소재 산업재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이제 글로벌 불확성을 감안한다면 경기 민감주는 아직까지는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 민감주보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한국전력이라든가 KTG, 어떤 그 돌발적 위기 상황이 온다고 무조건 이를 종목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펀더멘탈이 워낙 또 튼실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체험 VIP는 이제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그 문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정도 저희가 문자 그 정보를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55만 원이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도 없을 거고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제2의 알테오진이라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사실 그 신규 바이오 종목,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 중에서 몇 안 되는 실적이 커버가 되고, 특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 파이프라인도 이제 많이 갖추고 있어요. 오늘도 주가가 제법 많이 빠졌다가 좀 많이 그 상당부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마존닷컴입니다. 보통 보면 장대 음봉에 뭐 거래가 큰 상투는 아니지만 사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 본다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와 나스닥 간의 어떤 그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빠져나갔던 매기가 GM이라든가 포드 혹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전통 제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우와 나스닥 간의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적정이 맞춰졌다. 물론 이제 그 4차 산업 흐름을 본다면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적당한 선에서 어떤 키 맞추기가 전개된다면 다시 아마존, 다시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거 테슬라 이쪽으로 다시 재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더 심하죠. 장대 음봉에 거래 상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고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전통 제조주 보면은 다우에 있는 전통 제조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역시 어떤 그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갖춘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 테슬라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고 당분간 키 맞추기 과정에서 당분간은 이제 그 전통 제주 쪽,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우 육상 부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육상 운송 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흐름이 좋죠. 보니까 또 중국 증시 상해 종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상해 종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한번 또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위에가 이제 그 넷플릭스고 아래가 이제 포드 모터스, 포드 자동차를 의미하죠. 보시면은 이제 수직선, 검정색 수직선을 표현한 지역 있죠.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바닥은 다 동일하게 찍었어요.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3월 19일 날 3월 19일 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절대 바닥을 찍었고 미국도 뭐 보통 이제 3월 20일 전후로 해서 바닥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드는 횡보 조정인데 넷플릭스는 강하게 올랐죠.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비대면 어떤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조정받는 그런 상황에서 정교하게 그리고 이제 포드가 올라갔고 또 포드가 고점을 찍고 빠지는 환경에서 또 넷플릭스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비대면 테마, 성장주 테마하고 그다음에 전통 제조 테마하고는 우리가 역상관관계라는 것을 넷플릭스와 포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포드라든가 GM 혹은 이제 어떤 그 전통 제조주 쪽,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하고 현대차의 관계죠. 카카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강하게 매기가 현대차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현대차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 조정과 함께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평선 결집도가 거의 완벽하죠. 역시 현대차가 그냥 돌발적으로 오른 게 아니죠. 충분히 이제 그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자꾸 말이 겹치네요. 죄송합니다. 경기 민감주, 현대차 같은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것보다는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KTG 이런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와 이제 넷마블 간의 이제 상관관계인데요. 지금 이제 카카오가 최저점 3월 19일 최저점 통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랠리를 보인 반면에 지금 차트를 이제 위아래로 좀 짜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각도가 좀 작아 보이지만은요. 뭐 그거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12만 원대에서 36만 원대까지 올랐으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넷마블은 거의 못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6월 중순 이후 저희가 사실 그 6월 찾아보니까 6월 15일에 5일부터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6월 15일서부터 그 7월 초 급등하기 직전에 이제 가입하거나 이런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같이 상승하다가 카카오 초기에는 같이 동반 하락을 보이는데 넷마블은 12개월 동안 약 한 1년 동안의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비를 했다고 보는 거죠. 역시 그 완벽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지 않아요. 카카오는 지금 경계성 매물 혹은 경계 매물이라고 아시죠? 경계 매물 혹은 이제 그 이식 매물, 이식 매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추가적 조정이 좀 불가피해요. 물론 이거 역시도 카카오도 이제 코스닥과 혹은 이제 코스피 간의 키 맞추기가 적당 시점에서 끝나는 무렵이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성의 법칙 혹은 이제 가속의 법칙을 항상 염두를 해 두자는 것이죠. 자, 이번 그림은 이제 동진 세미캠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 동진 세미캠하고 이제 그 네페스인데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아마존이 빠지고 넷플릭스가 빠지고 구글이 오르지 못하고 테슬라가 오르지 못하는 환경에서 동진 세미캠이 제가 보기에 크게 오를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넷페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완벽하게 이번에 완벽하게 이평선을 다 결집을 하죠. 이평선 분석하면 이제 마티슈 갈치죠.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단지 이제 넷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 정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그 완성품이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단연코 주가가 많이 오른다 못 오른다 이거 떠나서 단연코 저는 네페스가 우리가 네페스는 우리가 좀 그 욕심을 좀 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SNS텍이죠. 블랭크 마스크. 자, SNS텍까지 SF 반도체인데 뭐 같은 논리입니다. 앞서 이제 그 동지세미캠과 네페스의 관계인데 역시 SNS텍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기술적으로 과열신을 보이고 또 SNS텍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맞아요. 그럼 뭐 SNS텍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하고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그런 게 다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6,600원, 700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빠졌고 또 이평선을 또 이평선 결집도죠. 이평선의 방향성과 결집도와 배열도인데 이게 뭐 대체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돌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죠. SF 반도체 같은 실적이 받쳐주죠. 어찌 보면 SF 반도체는 또 비대면 수혜지라고 봐야 돼요. 서버형 반도체 서버형 반도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60%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우지수하고 이제 나스닥 지수하고 이제 갭 차이가 이제 많이 납니다. 아울러서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 간에도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붕괴된 시점에서 좀 한 5%대 정도 아래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무너진 시점을 이제 다 돌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격 맞추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작 간의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키 맞추기 과정이라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에 소속되어 있는 대형주를 사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시장 환경이 불확실성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 같은 이런 그 경기 방어주가 좋지 않나. 지금 두 종목 모두 차트 완성도가 좀 비슷해요. 어찌 보면 완성도만으로 본다면 이제 KTNG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내용을 본다면 한국전력이 더 낫죠.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뭐 한 3조 3천억에서 4조 원대에 나온 데도 있거든요. KTNG도 실적이 뭐 견조합니다. 견조하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제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은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상승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뭐 지금 2만 원 정도라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뭡니까 그 회계 부정 관련해서 그런 불확실성도 끝났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회계 부정권이 일단은 그 뭐 상장 폐지 뭐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럴 가능성 이제 그 없죠. 그다음에 미국 그 반동핑 조사도 이제 결정이 났죠. 그다음에 중국 수출이 굉장히 줄었는데 중국 수출도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런 거고 PBR이 그 1배 한 1.1배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산 가치를 1로 두는 거죠. 청산 가치가 거의 비슷해요. KTNG 같은 회사를 갖다가 청산 가치에서 내가 만약에 ML을 해간다면 이거만큼 또 행보한 것도 없겠죠. 한국전력은 여러분 PBR이 0.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80%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가치주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역시 그 한국전력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올해 그 뭐 한 3조 원에서 4조 원까지 그 흑자 전환이 영업이 흑자 전환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한전을 분석하는 그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유가하고, 그 다음에 그 LNG, 뭐 석탄 가격, 이런 게 민감한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배럴당 1달러가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유가가 지금 뭐 고작 배럴당 한 40달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LNG 가격도 지금 많이 인하가 됐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석탄 가격도 좀 많이 지금 굉장히 한국전력에는 유리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두렵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두르니 아예 한전을 사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거든요. 배당도 한 4% 정도 주는 거로 좀 알고 있어요. 올해 예상 배당이, 여기 보면 950원도 가능할 전망이라는데, 950원 도니까 좀 맥스로 얘기한 거겠죠. 자, 최근 7월 15일자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절감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죠. 자,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동사 유리한 요금 체계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거는 몰라. 요금 체계 개편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산업용 전기가 글로벌 OECD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걸 제가 딱 개수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양해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산업용 전기료는 굉장히 쌉니다. 그런 게 개편을 한다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7월 14일 날 이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력시장 내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아까 한국전력 하면 사실 성장성과는 상관없는데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특히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이죠. 이런 구축 관련해서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전에도 뭐 성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950원도 뭐 가능할 전망이래요, 배당이. 보시게 되면 이제 2019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적자에서 올해 KTB증권 보고서인데 7월 8일자입니다.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NHN증권이 7월 15일 뭐 4조 원 정도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 현대투자 문자 회원 관련해서 너무 초보분들은 좀 초기에 너무 초보분들은 좀 문자를 좀 자세하게 읽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 되는 분들은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저희가 문자 회원을 모집하면서 저희가 문자 정보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문자도 좀 수시로 많이 나가고요. 특히 또 바뀐 게 매일 저희가 동시효과 전에 그날의 뭐 승부주격이라고 해서 한 종목씩 또 별도로 브리핑 해드립니다. 회사 개요,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목표가, 전략, 그 다음에 뭐 손절가 이런 것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역시 바닥권에서 출발한 건데 실적이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성공 투자라는 것은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그런데 결국은 숨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